엄마 이제 너무 불편해요. 안 오셨으면 좋겠어요. 어머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집에 오세요. 하루 이틀이고 이렇게 매번 오시니까 개인적인 시간도 없고 솔직히 너무 힘드네요. 솔직히 어머니가 해주신 것도 없는데 매번 이렇게 무리한 요구하시네요. 오늘은 박씨 할머니의 기가 막힌 사연을 구독자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식에게 버림받은 박씨 할머니의 슬픈 사연 과연 무엇일까요? 이제 아들 집에 가려면 눈치 보며 드나들어야 하고 자고 가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박씨 할머니. 불편하면 그래도 되는 거니? 세상 불편하지 않은 게 어디 있니? 부모 자식 간에도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서로 존중해줘야 하는 거 아니니? 그런데 너희들은 내 입장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쫓아내려고만 하니 너무 속상하기 그지없다. 내가 맞추지 않으려는 것도 아니건만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니? 1년에 한 번 자고 가는 거. 그게 싫다고 추운 겨울날 어미를 이렇게 내쫓다니 자식 새끼 다 필요 없다는 말이 그냥 나온 게 아니되더구나. 어차피 자고 가봤자 나는 찬바닥에서 자야 하지 안 가고 말겠다. 왜 너희는 내가 마련해 준 집에서 안방을 차지하고 맘대로 자고 가니? 슬픈 사연 속 주인공인 박씨 할머니 크게 소리치며 자식 부부에게 야단을 쳤답니다. 박씨 할머니는 너무나도 이기적인 자식들이 원망스러웠죠. 참고 살았더니 부모라고 언제까지 참고 살 줄 아는 것인지 자식도 자식 나름이라지만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사랑만 아는 자식이 꼴보기도 싫었답니다. 박씨 할머니도 부모 이전에 사람이라 참고 살아왔을 테죠. 박씨 할머니는 올해 신이 된 아들과 40이 훌쩍 넘은 철부지 딸이 있더랍니다. 남편은 일찍이 세상을 등지고 홀로 힘들게 자식들을 키워왔지요. 그것을 자식들도 모르는 것은 아닐 텐니다. 박씨 할머니도 아이들을 홀로 키우는 것이 남편과 함께 키우는 것보다 2배로 더 힘들었을 테고 2배로 더 치열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식들 결혼할 때 눈물 한 바가지 쏟을 만큼 더욱 힘들었을 테지요. 시집 장가 보내는 곳이 그리 행복한 일만은 아니었을 테입니다. 박씨의 할머니도 그동안의 삶의 궤적을 돌이켜보면 기쁜 날도 있었고 슬픈 날도 있었을 테입니다. 자식들 장성해서 결혼장가 가는 모습을 보고 나니 담과 어멍 슬픔, 분노 다양한 감정이 있었을 때입니다. 지금이야 아들, 딸 모두 수도권에서 번듯한 직장 다니면서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출가시키고 지금에서야 충북 한적한 시골 마을에 살고 있다지요. 박씨 할머니는 자식장가 보내고 나서 이제야 맘 편히 쉴 줄 알았건만 신도 야속하지 병마가 찾아왔더랍니다. 위암위기가 찾아온 것인데요. 하루를 울고 불며 지나온 세월을 탓하며 자책을 했답니다. 지금이야 시간이 약이라고 잠잠해지고 병원을 주기적으로 다니면서 치료 중인데요. 아무래도 대형 병원은 수도권에 있다 보니 검사를 받거나 결과를 들으러 갈 때 자식이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왔습니다. 검사하고 자식 집에서 자고 다음 주 결과를 들으러 갈 때에는 딸 집에서 먹는 등 번갈아 가면서 자고는 했지요. 물론 처음부터 그래왔던 것은 아니고 아무리 멀어도 혼자서 다녀올 생각으로 박씨 할머니는 3시간이 넘는 버스를 타고 다녀오곤 했습니다. 초반에는 어찌어찌 다녀왔지만 지금은 건강이 더 악화되어서 당일에 갔다 오길 너무 힘들다고 판단했었는지 자식들과 상의를 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룻밤을 보내는 것으로 타협을 했지요. 처음 한두 번 갔을 때는 자식들이 맞이해 주더군요. 그것도 한두 번이었을까요? 그 다음부터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답니다. 며느리는 제가 집에 갈 때마다 반갑게 맞이해 주더니 바로 안방에 들어가서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단순히 개인적인 문제인 줄 알았지만 나중에 새어나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저 때문에 싸우는 것이더군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아들 부부에게 저도 똑같이 화를 냈답니다. 지금껏 힘들게 키워놨구만 부모가 집에 한번 온다고 이렇게 싫어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저녁에 바로 아들 집 말고 딸 집으로 갔더라지요. 눈이 오고 추운 겨울날 밖에 나와서 덜덜 떨며 수원에 있는 딸 집에 갈 때는 그렇게 눈물이 났답니다.
아들 녀석은 저를 잡으러 오지도 않고 연락 1번 없이 모른 체를 하더군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아들 녀석은 제가 방문하면은 문을 잠궈 놓는 건지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나중에 연락이 와서는 전화를 못 받았다며 바빠서 그랬다고 둘러대던데 며느리는 어찌 모르쇠로 일관하더군요. 나중에 전화가 와서 엄마 며느리가 집에 갈 거야. 좀만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저는 집 앞 커피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30분 1시간이 넘어서까지 나타나지도 않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하도 기다렸다가도 안 오길래 저는 바깥에 나가서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까? 다 그때 운동을 하고 있던 어떤 할머니께서 내 말을 거시더군요. 요즘은 자식 집에 안 가는 게 최고의 시어머니라고 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말을 듣고 연신 공감을 하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할머니도 자식이 둘이지만 자식 집에 안 간 지 먼 10년이 지났다고 하네요. 씁쓸한 웃음을 짓고 저는 공터에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연신 저는 핸드폰만 붙잡고 언제 연락이 오나 차단만 보고 있어서 좀 날씨가 따뜻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지 겨울이었다면 저는 얼어 죽었을지도 몰랐겠습니다. 결국 아들 녀석이 늦게나마 연락이 와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정말 서운했던 하루였답니다. 수술 후에 체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잘 먹고 잘 쉬어야 되는데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더 날 것 같더군요. 병원을 갔다 온 저를 아들 부부는 별 신경 또한 쓰고 자기 할 일들만 하고 있었답니다. 손주 녀석들은 밥을 잘 챙겨주는지 애들도 학교에서 오자마자 집에 있는 주전부리로만 배를 채우고 있는 모습을 보자 하니 정말 가슴이 막막해져 왔습니다. 뿐만 아니니까요. 냉장고를 열어보면 김치 쪼가리 하나 없고 먹을 반찬 하나 없는 모습이 참으로 이게 맞나 싶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물론 자식 녀석들도 맞벌이에다가 시간이 없는 것은 알겠지만 애들 밥도 챙겨주지 못할 정도로 돈을 버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더군요. 그날 밤까지 내일 출근인데도 불구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 웃고 있는 며느리를 보자 하니 저는 너무 속이 우라통이 터졌습니다. 물론 자식을 1년에 몇 번 보지도 않지만 자식도 불편하고 저도 불편한 일을 이제는 굳이 하지도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단단히 먹게 되더군요. 집에 내려가던 버스 안에서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적이 없어요. 감사합니다. 오히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저는 마음을 더 단단히 먹고 앞으로는 자식 집에 신세지지 않도록 굳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자신이 녀석들 집에 가고 나면 불편한 손님이 된 것 같은 이 마음은 정말 스트레스였습니다. 고3 손녀방에 잘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안방에 들어가 잘 수도 없고 꽂아 놓은 보리 마냥 제 자신이 우습게 보이니 더군요. 그날 아침에는 자식들이 버스 터미널까지 태워준다고 그렇지만 저는 한사코 거절하라고 집 밖에 나와 마을버스를 타고 터미널까지 갔답니다. 아들은 아침에 가면은 차도 막히는데 편하게 시원하게 가시지 왜 굳이 버스를 타고 가냐며 소리를 치더군요. 저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박차고 나왔습니다. 아침에 짐을 챙길 시간도 없이 불이 나게 검은 봉투에 막 담아서 나왔습니다. 가방이 무거운 것인지 제 마음이 무거운 것이었던지 막막하지만 굳은 마음을 가지고 집으로 갔답니다. 그 후에 집에 도착하고 나니 아들 녀석이 연락이 오더군요. 엄마 집 잘 들어갔어 가는데 너무 힘들지 않았어 라고 전화를 줬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새어 나오는 며느리의 말이었답니다. 더 나아가 꺼진 줄 알았던 아들 녀석은 전화기 사이로 이야기가 새어 나오더군요. 어머님은 좀 우리 집에 안 오면 안 돼.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 집에 오시는 거야? 정말 오시면 불편해 죽겠어. 맨날 집에 냉장고 열어보시고 빈손으로 오시는 게 참 너무 꼴보기 싫어. 저는 그 말을 듣고 통화를 바로 끊었지만 바로 눈물이 태어났습니다. 그 순간 일찍이 하늘나라로 간 남편 생각이 너무나 더군요. 몸도 안 좋은데 이렇게 서러운 말을 듣게 되니 정말 세상이 무너진 기분이었습니다. 이럴 때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생각이 절로 들고 또 드는 기나긴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은 저의 울음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 있으세요? 왜 울고 계세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전하며 속상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아들은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며느리도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엄마께서도 이해해 주시면 좋겠네요. 아들의 말에 저도 노력해 보려 했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화해를 시도했지만 며느리는 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엄마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앞으로는 저희 부부만의 공간을 갖고 싶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며느리의 차갑고 냉랭한 말들을 하나하나 전해 주었습니다. 아들아, 며느리가 나더러 더 이상 간섭하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우리 부부만의 공간을 갖고 싶다고 했어. 나는 너무나 상처받고 힘들어. 저는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엄마의 말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지만 며느리의 입장도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 저도 이 상황이 정말 힘들어요. 며느리도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엄마와 며느리가 서로 이해하고 타협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하지만 저는 아들의 말을 듣고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연락을 취해 화해를 시도했지만 며느리는 냉랭하게 거절했습니다. 며느리의 단호한 말에 저는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은 엄마와 며느리 사이에서 갈등하며 힘들어했지만 결국 가족 간의 불화는 더욱 깊어져 가더군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었고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저를 돌보느라 힘들어했지만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인해 가정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병원에 입원한 저는 날이 갈수록 건강이 악화되어 갔습니다. 입원 초기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저를 돌보러 왔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방문 횟수가 줄어들더군요. 병원 침대에 누워있는 저는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다는 생각에 괴로워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구독자 여러분은 사연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일찍이 남편을 여인 박씨 할머니 너무 안타까울까 없습니다. 남편의 부재로 인해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자식들을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할머니의 헌신을 제대로 알아주지 않았네요. 자식들은 부모를 돌보기는커녕 오히려 할머니를 외면하고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자식들의 무관심과 냉대 속에서 외롭고 고독한 나날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지금부터 자식과 거리를 두고 미리 홀로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언제나 눈물이 가득했고 마음 깊이 외로움과 슬픔이 서려 있습니다.